국민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도대체 언제쯤 반등할까요? 얼마 전에 삼성전자를 놓고 지금 목표가 줄 하향하는 소식도 잇따르고 있는데 보유자분들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 모시고 좀 특집으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질까 해요. 현대차증권 노근창 리서치센터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지금이 고점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올 정도인데 피크아웃을 논하긴 좀 이른 시점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두 번의 경험이 있는데요. 2017년, 18년에 서버 디램을 필두로 하는 컴퓨팅 디램 자체가 슈퍼사이클을 이끌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서버 교체 주기라서 이제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하반기에 코로나 우려로 일단 데이터 센터 투자가 줄어들면서 다시 상반기에 오르고 하반기 하락해서 이번 사이클은 어떤 패턴일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은데 일단 그 4월 달에 작년 고점을 일단은 상향 돌파했습니다. 서버 디램 가격은. 그리고 지금 3분기에도 지금 두 자릿수 가까운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슈퍼 사이클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이른 시점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2017년, 18년 폭으로 가격이 오를 것 같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격 오르는 레벨이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기간이 좀 길어진다면 그것도 사실 의미가 있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봤을 때 삼성전자는 꼭 메모리 반도체, 디램의 슈퍼 사이클보다도 파운드리와 그리고 이미지 센서, 폴더블과 같은 다른 사업부에서 사실 올해 좋아지는 게 많기 때문에 자꾸 이제 모든 초점이 이제 디램 슈퍼 사이클에 초점이 맞추는데 디램 슈퍼 사이클 가지고는 뭐 10만 원 이상 가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그 정도 실적이 나왔지만 그렇게 안 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보는 시각은 꼭 디램 슈퍼 사이클은 그냥 뭐 기본 조건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주가를 의미 있게 견인하는 거는 이제 나머지 세 가지 분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 정말 중요한 건 메모리보다 파운드리 그리고 폴더블폰 이미징 센서까지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초점을 좀 옮겨서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각 사업부별로 새로 생긴 뉴스 팔로우 좀 해봤더니 일단 파운드리, 미국에서 170억 달러 규모의 파운드리 사업 확대를 발표를 했습니다. 반면에 파운드리 맞수라고 할 수 있겠죠. 대만 TSMC는 반도체 8중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그러면은 TSMC의 생산 차질이 반사이익으로 삼성전자한테는 기회가 될까요? 장기적으로는 좀 기회가 될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TSMC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를 못 해주면 뭐 스마트폰이든 PC든 뭐 자동차든 제대로 이제 조립을 못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삼성전자한테도 부정적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대만이라는 국가의 TSMC가 워낙 공장이 많다 보니까 대만에 특히 최근에 정전과 그다음에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삼성 비중을 높일 가능성은 있지만 어쨌든 TSMC도 지금 미국 공장을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최근에 대만이 겪고 있는 다양한 자연 그리고 그 공장 자체적인 정전은 오히려 삼성전자한테도 부정적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폴더블폰 시장 전망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샤오미나 화웨이 그리고 구글마저도 지금 폴더블폰 시장에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파이가 커지는데 이게 삼성전자한테는 파이 커져서 좋을지 아니면 경쟁 업체들이 더 많아져서 오히려 조금 더 힘들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폴더블 폰 자체는 하드웨어로서도 계속 신기하고 또 향후에 이제 발전해 갈 방향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폴더블 전용 애플리케이션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폴더블 시장이 공급업체가 많아지면 그런 개발자들이 폴더블 전용 앱들을 많이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폴더블 생태계 관점에서는 참여자들이 많은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은 삼성 스마트폰만 있는 게 아니라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지 않습니까?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결과적으로 삼성의 폴더블을 통해서 상당히 놀라운 하드웨어 혁신을 한다면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 회사인 애플까지도 삼성 디스플레이 폴더블을 향후에는 장착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삼성전자 IM뿐만 아니라 삼성 디스플레이의 기업 가치 상승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괜찮은 현상이다라고 짚어주셨고 삼성전자는 자체 폴더블폰 경쟁력도 있긴 하겠지만 디스플레이 부분으로 뭔가 차별화된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덧붙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핵심 변수가 될 파운드리 폴더블폰 시장에 대해서 여기까지 점검을 해봤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반도체라든지 뭐 시스템 반도체 사업까지 총망라했을 때 과연 1분기보다 더 나은 2분기 실적을 보여줄까요? 뭐 2분기는 메모리 가격 특히 대표적으로 이제 PC하고 서버 디램이 1분기 대비 한 23, 4%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 부분은 1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10% 정도 늘고요. 다만 이제 스마트폰 쪽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전체 영업이익은 1분기 대비 개선된 뭐 10조 중반 정도 될 것 같아요. 10.4조 정도 저희는 보고 있는데, 근데 지금 우리 반도체 경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인텔, TSMC는 2분기에 매출액이 감소 또는 정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2분기부터도 일단 반도체만 놓고 보면 좀 더 차별화된 실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3분기에는 이제 스마트폰 그리고 디스플레이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모두 좋아지기 때문에 2분기는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실적, 3분기에는 이제 뭐 질적으로 좀 개선된 실적,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영업이익 추정치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세요? 2분기는 저희가 10.4조 정도 보고 있고요. 네. 3분기는 그거보다는 훨씬 높은 레벨이 될 것 같습니다. 오, 좋습니다. 계속 네.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우상향 가능할 것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럼 주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언제쯤 반등할까라는 숙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 보니까 삼성전자를 놓고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만 벌써 4번이 나와서 보유자분들 굉장히 찜찜하실 것 같아요. 근데 바꾸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고요. 네. 예, 증권사 많잖아요. 그래서 2분기, 4분기 실적이 좋아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1분기하고 2분기에 좀 삼성전자 주가 재평가의 중심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파운드리 쪽에서 정전 사고를 입으면서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3분기에는 이제 그 부분이 또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어쨌든 그 새로운 공정 혁신과 관련된 뭐 게이트 어라운드 이런 기술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시장과의 그런 소통이 많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최근에 이제 그런 뭐 투자 경과 이런 거보다 조금 목표 주가 이런 거는 대부분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랑 유동성에 대한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자본 시장에 대한 그 관심이 좀 떨어질 거라는 거지, 펀더멘탈에 대한 그런 우려는 별로 그렇게 지적한 거는 저는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펀더멘탈은 분명히 2분기, 3분기 좋아지고, 그 다음에 메모리 사이클은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이제 2017년, 18년 사이클과 작년 사이클 그리고 이번 사이클은 분명히 다른 색깔을 갖는 건 분명할 것 같아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좀 비정상적인 사이클이고, 이번은 이제 제대로 복원된 사이클인데 너무 뜨거울지 아니면 약간 미지근하면서 오래 갈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다만 메모리 사이클이 아무리 좋아도 그거 가지고 주가가 재평가될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전략 관점에선 지금도 매수 유효할까요? 오히려 지금이 이제 모든 이제 부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가 오히려 제일 안전할 때라고 보셔야 되고,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9만 원 중반 넘어갈 때는 저희도 걱정했습니다. 아직 보여준 것도 없는데 네. 너무 빨리 반영하는 것 같아서 사실 되게 좀 불안했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그런 부분은 악재들이 많고 불확실성이 이제 이미 많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메모리만 너무 보지 마시고 삼성전자의 진정한 이제 주가 재평가는 3가지 그 부분에서 저는 충분히 구현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변화를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3가지 변화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파운드리, 폴더블폰, 이미징 센서 부분입니다. 여기서 어떤 또 뉴스 팔로우가 있는지 계속 추적을 하셔서 주가가 얼마나 또 레벨업 할 수 있는지 여기서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8만 원대에서 삼성전자가 계속 길게 횡보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때 매수 가담하기 괜찮은 시점이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SK하이닉스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디램에 집중했던 사업에서 좀 탈피해서 모멘텀이 될 만한 소식이 있었죠. 인텔 랜드 사업부 인수와 파운드리 투자 소식까지 전했는데 또 막상 이 빅 모멘텀 대비 주가는 좀 답답하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할까요? 삼성전자도 메모리 빅사이클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도 메모리 가지고는 주가가 안 가잖아요. 하이닉스는 이제 인텔 쪽은 되게 2017년, 18년 사이클하고는 다른 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메모리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이제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이클이 더 길고 좋으면 레벨업을 하겠지만 오히려 지금은 하이닉스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삼성전자 주가 상승이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SK하이닉스 좀 즉석에서 또 질문을 드려보자면 투자 전략이나 매수 관점에서 지금도 담아봐도 괜찮을지
뭐 최근에 이제 가격 조정이 컸고 반면에 사이클은 생각보다 좋고 그리고 이제 낸드의 흑자 전환이 이제 임박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는 점진적인 상승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좀 중기적으로 주가가 6개월을 선행한다고 보면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에 좀 더 긍정적인 요소들이 저는 더 많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두 개가 비교되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좀 의미 있게 오르면 하이닉스도 좀 후행해서 지금까지는 좀 패턴이 바뀌는 거죠. 지금까지는 하이닉스가 오르면 삼성전자가 올랐다면 이제부터는 삼성전자가 의미 있게 오를 때 하이닉스가 좀 후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먼저 가야 SK하이닉스도 같이 동반해서 갈 수 있는데 일단은 삼성전자 주가가 선행하는 거 여부 확인을 하시고 판단해 보시는 것도 지침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저희 한 2분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결국 또 소부장, 낙수효과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계속 우상향 기조를 이어간다면 결국 또 소부장 종목도 함께 따라 오를 수 있을 텐데 지금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뭐 미국 그 공장도 그렇고 평택의 뭐 세 번째 빌딩도 그렇고 그리고 뭐 계속해서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제 뭐 신규 이미 지어놓은 팹들을 좀 램프업을 하기 때문에 장비 업종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의 이제 삼성의 투자의 초점은 파운드리랑 낸드 플래시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국내 장비 회사들보다는 해외 장비 회사들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전공정에서는 ASML,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램 리서치 이런 기업들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후공정에서는 이제 전문 패키징 기업들, 꼭 삼성뿐만 아니라 TSMC도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후공정 패키징 회사 1등 기업인 ASE 글로벌 대만에 그리고 뭐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우리 인천에 주로 공장이 있는 엠코 이런 회사들이 좀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내 장비 회사들은 D램 비중이 크거든요. 근데 D램을 얼마만큼 투자할지는 저도 지금 확신이 없습니다. 예. 해외 쪽에서 그러면 투자 아이디어를 모색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해외에 접근하기가 힘드신 분들도 있어요. 예. 국내 관련 종목 중에 뭐 한 종목 그러면 정도만 뭐 국내 장비 회사 중에서는 파운드리 비중이 큰 회사들이 이제 원익 IPS, 뭐 유진테크 이런 기업들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덧붙여서 또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소부장 종목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좋은 시간 됐네요. 지금까지 현대차증권 노근창 리서치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사이에 시장 여전히 빨간불 유지를 하고 있네요. 마감 분위기도 함께 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1% 가까운 상승세를 유지를 하려고 하는 시도가 보입니다. 한때 고간으로 3,198까지 터치를 했는데 거기와 비교해서 크게 내주질 않고 있는 상황이고 상승하는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기도 하죠. 584 종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코스닥 지수도 함께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 4일째 상승 랠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대비 일별로 봤을 때 랠리를 조금 더 이어오려는 의지가 강하고요. 현재는 0.5% 상승한 97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상황까지 돌아봤고요. 마감까지 얼마나 더 끌어올려면서 마감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전략은 무엇이 될지 2부와 함께 하시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1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